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배추 이야기, 그 중에서 붕소, 붕산, 붕소, 붕사 같은 말인데요. 붕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구독자 중에서 질문이 붕소를, 미끄럼용 붕사를 물에 녹여서 연민시비하면 되나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평상시 연민시비용 붕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될까? 라는 저도 궁금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참 궁금하다는 차에 또 다른 질문은 미끄럼용 석회를 녹여서 칼슘제로 연민시비하면 어떨까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영상을 보실 분들이 하는구나. 나는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관주용 칼슘제 별도로 있고 연민시비용 칼슘제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고, 붕사도 당연히 연민시비용 붕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녹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미끄럼용 붕사를 녹여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녹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배추 무는 8월 13일 날 직파한 겁니다. 직파. 마찬가지로 자가 소병인데 이렇게 상추, 요건 모둠 상추입니다. 농협 종류의 모둠 상추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이렇게 흑상추, 청상추, 그리고 이렇게 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좀 예쁜지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제 드디어 배추 무 심을 때 같이 씨앗 파종할 때 같이 파종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먼저 붕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붕소는 저것만 기억해요. 생장점. 지상부의 생장점, 지하부의 생장점에 있다. 즉 배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여기 다 포합형으로 벌써 싸고 있어 가지고 설명이 곤란한데, 이 안쪽에 이제 생장점, 즉 꼬갱이라 그러죠. 계속 배추가 매일잎이 생깁니다. 그 생장점에 그 붕사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즘 결구할 때는, 지난번 제가 결구의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강화성을 받고 여기서 생성된 각종 도화물질도 있지만은 생장 호르몬 오옥신이 생기면서 잎 뒷면에 해바라기가 태양 보고 꺾이듯이 뒤쪽을 오옥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준다. 마찬가지로 세포도 붕사가 그 세포를 비대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이 뒷면의 세포를 비대해주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모아준다. 그래서 결구의 원리는 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붕소가. 그래서 제가 연민시비를 하거나 할 때 되도록이면 결구 전에 좀 해달라. 결구 전에 이렇게 잎이 모아지기 전에 한두 번에 주는 게 좋다. 붕소는 미끄럼용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도 나는 모자란다, 아니면 나는 미끄럼에 붕사를 안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웃구름으로 필히 한두 번 해주시면 좋다. 그러면 붕소의 결핍 증상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걸 중넉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 요 하얀 부분을, 요 부분에 마치 참깨, 검은 참깨처럼 꼭 무슨 깨씨무리병 걸린 것처럼 까맣게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붕소 결핍입니다. 붕소 결핍. 그게 눈에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 같은 경우는 또 붕소 결핍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무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즘 한참 무가 비대라고 했는데요. 이런 무 보면요, 요건 지금 흙이 많이 튀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피 부분에 껍질 부분이 드득드득 하면서 좀 갈라지는 듯한 현상, 그게 붕소 결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줄기에 제가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하엽 정리해야 되니까 요 부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까뭇까뭇하다, 그러면 붕소 결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붕소는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무 같은 경우는, 이 직근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생장점의 끝부분이다. 즉 지상부의 끝, 이렇게 계속 잎이 나오잖아요. 요 끝부분과, 그리고 지하부의 끝, 이 부분은 뭐가 역할을 하느냐? 붕소, 칼슘,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붕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수분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즉 화물차, 즉 물류를 담당하는 것이 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붕소, 붕사 같은 말인데 붕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붕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소는 미량 요소입니다. 많이 하면, 그렇다고 많이 하면 도리어 붕소 과잉 증상이 나타난다. 붕소 과잉 증상. 예를 들어 사과에 쏙이 갈변된다든지 이거 붕소 과잉이거든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제 작업장 안에 한번 지금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요. 아이고, 닭이 꼬꼬꼬꼬 하네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예, 청개입니다. 암탉 3마리, 장탉 1마리, 자가소비용 계란을 먹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닭의 다리에 털이 있습니다. 예, 제 작업장 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미끄럼용 붕사입니다. 붕사. 그리고 여기에 연면시비용 붕산. 제가 붕소, 붕산, 붕사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면에 보면요, 이게 성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용성 붕소 30%. 역시나 요 붕소란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16원소에게 이야기할 때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할 때 그때 붕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16호선에 나타나는 표기된 것은 붕소다. 그리고 연민시비용을 할 때는 보통 붕산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을 할 때는 붕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미끄럼용 붕사를 희석해서 연민시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컵에다가 요 붕사를 한번 따라봤는데 미리 담아놨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갱이로.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요게 병을 제가 미리 잘랐습니다. 잘라가 이렇게 한번 놔봤는데 한번 놔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저도 궁금한데. 자, 요게 성분명이 아까 30%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30%, 그러면 요 1kg에 30%니까 결국은 이 중에 300g이 수용성 붕소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희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70%는 찌꺼기, 부재란 이야기입니다. 부재. 그래서 어차피 30%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희석이 되고 결국 70%는 남는다. 찌꺼기가 남는다. 자, 반대로 제가 요거 지금 이렇게 녹는 동안에 한번 저어볼까요? 녹는 동안 일단 그냥 놔둬볼게요. 이렇게 기포 올라온 것도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쪽은 붕산입니다. 붕산. 요거는 연면시비용입니다. 연면시비용. 참고로 간주도 가능합니다. 연면시비용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펴서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실험하고 사실 이거 지금 버려야 되거든요. 물론 간주도 되지만은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희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이상한 기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녹네요. 녹아서 얘는 보시면 지금 거의 찌꺼기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거의 다 녹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넣었던 부분들 찌꺼기가 바닥에 그냥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수용성 붕소는 계속 추출이 되고 있다. 근데 보시면 물 색깔은 비슷합니다. 그죠? 물 색깔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제가 봐서 이거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 찌꺼기를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가져봅니다. 제가 한 20분 전에 사실 요건 좀 미리 제가 작은 물병에다가 한번 따라봤었어요. 이렇게 찌꺼기 보이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했고 제가 엄청나게 흔들어 봤었거든요. 흔들고 놔뒀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찌꺼기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왜? 예를 들어서 미끄럼용 붕사가 이게 지금 2,800원 갑니다. 1kg에. 물론 그 판매처마다 조금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뭐 많이 받으면 한 3,000원 받겠죠. 그 저희들은 2,800원, 저희 농협에서 2,800원 받는데 연민식용 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비를 한번 볼까요? 성분비를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뭐가 열리니까 막 쏟을질락 하네. 예, 가루가 쏟아지려 해서 제가 이렇게 두세 번 접어서 집게로 찝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찝어놨고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공기도 좀 덜 들어가고 뭐 특히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수용성 붕소 성분이 50% 되어 있습니다. 50%. 즉, 요 500g에 그 50%니까요. 그 요거는 250g이 순수한 붕소고 이쪽은 300g이 순수한 붕소다. 가격 차이는 그 똑같다. 2,800원. 그러면 성분비 봐서는 조금 다소 차이 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녹여가면서 이렇게 찌끄게 생기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 한 봉 사놓으면요. 이게 미량 요소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한 봉만 있으면 몇 년을 사용하거든요. 몇 년을. 이게 붕소가 이게 그냥 보관하면요. 썩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은 비슷한 거 봐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쪽은 좀 흐리고 이쪽은 되게 맑습니다. 즉 노즐이 그만큼 덜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녹으면서 일종의 그런 부재들이 같이 그 일부는 입자가 큰 형태로 좀 녹아났기 때문에 아마 좀 흐려 보인다. 같이 저었지만은 이쪽은 훨씬 맑아 보인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우측에 붕산이 좋을까? 좌측에 미끄럼용 붕사가 좋을까? 저는 우측에 이렇게 연민12용 붕소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아무래도 미세하게 노즐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위에 잘 해서 물 부분만 사용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거 하나 붕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반대로 또 다른 것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미끄럼용 스케렐록에서 연민12용 하면 어떨까?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럼용으로 만든 것과 관주용 연민12용 만드는 건 다르다. 10kg나 20kg짜리 포대로 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시설 재배, 그러니까 오이라든지 이런데 관주 연면12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연면12 할 때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연면12용을 사용해라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붕소 이야기입니다. 사용량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용량은 보통 붕소는 건장량이 뭐 0.015%, 뭐 많게는 0.02%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뭐 배추 같은 경우는 물 한 말당 20g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줄여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면요. 그 뭐가 어릴 때 유묘기, 예를 들어서 그 배추 같은 경우도 이 뿌리가 잎이 한 15장 미만 아주 어릴 때는 이 양도 반량으로 줄여달라.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과잉해서 좋을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붕소 이야기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용이 해도 되긴 될 것 같지만은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왜? 탁하고 맑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서 직접 그 대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주식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그 영양제 회사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치를 나와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미끄럼용에는 이렇게 시비하라고만 연구해놨지 이렇게 연면시라고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금액이 차이가 이래서 이게 한 민맛이 가는 것 같으면 한번 사용해 보셔야겠지만은 금액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면12용 붕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가면 벌써 이거 2년째 쓰고 있는데요.
이거 오래 씁니다. 예, 아직 이만큼 남아 있어요. 이거 언제나 쓸지 몰라요.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텃밭하신 분들 평생 쓰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찌꺼기 남는다. 왜? 50%. 예, 아니지, 그 70%는 이게 부재거든요. 밑에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도 위에 탁한 부분도 이게 부재가 완전히 안 녹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탁하거든요, 색깔이. 예, 탁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붕사를 녹인다는 발상은 좋은데 그냥 하나 구입해 쓰시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그 기비용, 그 칼슘제 즉 석회, 이거 녹이는 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 마시고 연민시비용 한 병 사놓으면 많이 쓴다, 많이 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